안녕하세요. 포텐셜 시크릿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머니 트렌드 2025입니다. 저자는 정태익, 김도윤 외 6명, 출판사는 북모먼트입니다. 머니 트렌드 2025는 8명의 전문가가 모여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경제, 부동산, 주식, 문화 트렌드, AI, 기후 등 다양한 경제적 관점과 돈의 흐름을 분석하고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할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소개드릴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년 들어서 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되었고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한 나라가 등장하며 경제의 상처가 치유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지나간 자리에 흔적이 남았는데 그 상처가 바로 저성장이다. 2025년 경제는 지지부진한 회복세를 보이면서도 저성장의 고리에 갇힌 모습일 것이다. 이번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니 부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긴 하지만 이전만큼 성장하기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다는 뜻으로 In a sticky spo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마치 자동차가 넓은 5차선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1차로로 좁아져 차가 도로를 꽉 막은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2025년에도 안고 가는 경제의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이를 약한 고리라고 표현하는데 그중 3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려 한다. 첫째는 부동산 PF의 부실이다. 부동산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부동산을 개발해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건설업은 2022년 기준 전체 GDP에서 15%가량 차지한다. 꽤 비중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토목의 신규 투자가 이어지지 않으면 실물 경제의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건설업 빚더미 등 부동산 문제를 2025년에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견조하게 성장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가계부채의 증가이다. 한국의 전체 취업자 수는 2,700만 명 정도이며 이 중 자영업자는 대략 650만 명이다. 현재 자영업자는 구조조정이 되고 있다. 폐업이 많다는 의미다. 창업하고 폐업하고 다시 창업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셋째, 세수 결손의 문제이다. 상속세, 증권거래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실현하고자 해서 만성 재정 적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적자 재정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지출을 늘려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시키고 그 영향으로 고용 창출이 일어나고 세금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선순환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의 적자 재정은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2장, 주식시장의 새로운 기회. 앞으로는 금리 인하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중립적인 의미의 금리를 향해 인하하는 것이지 아주 낮은 금리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국이 영향을 크게 받는 미국을 예로 들자면 기준금리가 5.5%인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 0%, 즉 제로금리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3.5%라는 중립금리를 목표로 하여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기준금리 3.5%도 낮은 금리는 아니지만 여태까지 금리 추이를 보았을 때 중립금리 혹은 목표금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지금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룬 후 다음 목표, 즉 고용 안정을 이루기 위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금리 정상화라고 봐야 한다. 금리 인하로 경제 국면이 달라진다면 앞으로 어떤 유형의 자산에 투자해야 할까? 먼저 위험 자산으로 구분되는 주식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4년에서 2025년 금리를 인하하니까 2020년 때처럼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막 찾아오자 첫 번째로 주가가 하락했고 두 번째로 급격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선후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먼저 오고, 그리고 주가 하락, 그리고 금리 인하,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한 것이다.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은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것이다. 이때 주식 투자를 하려면 관전 요소는 바로 실적이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의 모습을 보일 때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기업의 실적 측면에서는 2024년보다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실적이 작년 혹은 전 분기보다 좋지 않은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실적이 유지되는 기업으로 옮겨가는 조정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으로 추가적인 돈의 유출과 유입보다 주식시장 안에서 돈이 교환되는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3장 미래의 부동산 시나리오. 부동산 시장에서 바라본 2024년의 한국 경제는 전강후약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반기에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지출을 확대했으며 GDP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지만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기저효과와 소비가 둔화되는 영향을 받아 확장세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에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왜 폭등설이 나오고 있을까? 최근 몇 년간의 집값 흐름을 살펴보자. 먼저 2024년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이 펼쳐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이름으로 통칭되지만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환경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히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시장을 의미하지만 비아파트 시장도 존재한다. 2024년 부동산 시장은 강세로 기록되겠지만 비아파트 시장은 하락세나 약세로 기록될 것이다. 아파트 시장에서 일반 아파트라 불리는 아파트는 9억 원 미만 아파트 시장이다. 편의상 9억으로 선정한 이유는 정부의 주요 금융 프로그램들 중 매수 상한 가격이 9억 원 정도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토부 아파트 구분에서도 9억 미만을 일반, 9억에서 15억 이상을 고가, 15억 초과를 초고가 아파트로 부르고 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9억 미만을 일반 아파트라고 하고 시장의 강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에 9억 미만 일반 아파트 시장에서 집값이 오른 요인에는 2022년 말부터 확대된 서울 지역 비아파트 기피 현상, 그로 인한 비아파트와 아파트 간 수급 불균형이 만들어낸 아파트 전세가 상승이 근간이었다. 비아파트 전세 기피와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의 정점은 2024년 말쯤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이기 때문인 점이 크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신규 혹은 계약을 갱신한 임차인들이 적극적으로 월세 혹은 아파트로 이동한다면 2025년에 접어들어 시간이 지나면 아파트 전세가가 더욱 크게 치솟기보다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떤 대책이 나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이 월세 거래를 선택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일부는 종료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을 겪으며 아파트 가격이 초고가로 치솟은 서울에서조차 연립, 다세대를 포함한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건 시사점이 있다. 비아파트 임차 수요가 낮아졌기 때문에 전세와 월세 시세의 하락이 발생했고 이것이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2025년 주택가격, 특히 아파트 가격 급등설의 배경 중 상당수는 공급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 최저로 공급량이 부족했던 2023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40조 원 규모의 특례 보금자리론과 은행의 50년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대책이 아니었다면 주택시장은 위축된 모습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지난 25년의 주택시장 역사를 보면 주택 공급은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후행해서 증가하고 주택 가격이 하락할 때는 후행해서 감소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과 같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장에서는 서울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2026년은 몰라도 2027년에는 다시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니 매년 공급량에 따라 주택 시황이 너를 뛸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주택 공급은 집값 흐름의 후행에서 변화하는 지표라고 볼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 부족은 시장의 심리를 자극한다. 특히 임차료가 상승하는 2024년과 같은 시점의 공급 부족 논리는 임차인의 임차료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이는 주택의 매수 수요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장 위험에 덜 노출되고 싶어하는 임차인이 종국의 가장 높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면서 집값 상승 사이클이 종료되곤 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공급 부족 논리는 이번에도 구매력을 갖는 마지막 임차인들을 찾아내면 강세장이 종료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시점을 2024년 겨울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따라 부동산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전국적으로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실거래 지수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1에서 2% 이내인 안정적 시장을 전망한다. 서울은 집값 상승장의 여운이 있고 초고가 주택, 소위 트로피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수 상승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수 기준 2에서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AI가 더해진 대전환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대변혁의 원년이 될 2025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 부를 늘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